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아둬야 될 거 얘기하면 표현법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야산 독서장이 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한시기 때문에 해석 다 붙어있고 표현법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얘를 추야 우중이랑 비교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랑 씌어 묻는 문제니까 당연히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라고 할 때 당연히 니들한테 이 한자를 묻지 않아요. 밑에 해석본 보겠습니다. 해석본 볼게요. 자, 해석본 보기 전에 일단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을 알아두기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일단은 이게 한시야. 한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쓴 우리나라 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한시라는 게 뭐다? 한자로 쓴 우리나라 시인데 한시는 항상 칠원절구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칠원절구가 무슨 뜻이냐? 칠원절구라는 게 7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라는 뜻이라서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현실 비판적이라는 게 이제 제가야산 독서당을 쓴 사람이 최치원이야 얘들아. 최치원인데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거든? 신라 사람인데 신라가 진짜 얘들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신분제도로는 최고야. 인도에 지금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에 애들은 성직자나 이런 애들은 진짜 신성한 애들이고 맨 밑에 있는 크샤트리안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노비 취급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신라 시대 때가 뭐가 있냐면 일단 성골, 진골, 육두품이라는 게 있어.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 자, 봐봐. 성골이라는 건 뼈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뭐가? 성스러움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뼈다귀가 성골이야. 그리고 진골은 진짜 뼈다귀라는 뜻이야. real bone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스러운 뼈다귀가 아무래도 진골보다 위죠. 그래서 성골이나 진골은 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골만 왕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성골이 어느 때에 끊기냐면 선덕여왕 바로 밑에 진성여왕 때 끊겨요. 그니까 봐봐. 신라. 자, 너 조선시대 때 얘들아 여왕 있니? 조선시대 때 여왕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는 핏줄보다 중요했던 게 성별이었어. 그러니까 성별이 핏줄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야? 핏줄이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왕가의 자손이 끊기면 어떻게 했냐면 왕가의 자손이 끊기면 저기 저 머나먼 왕족,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왕족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켰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신라시대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자, 성골. 그러니까 봐봐. 진흥왕 때 이후로 왕이 될 만한 성골 남자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자들밖에 안 남거든. 성골인 여자들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생각했던 게 그럼 어쩔 수 없다. 진골인 남자를 왕으로 세우느니 성골인 여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별보다도 뭐가 더 위다? 신분제도가 훨씬 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최치원 씨는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럼 육두품은 어느 출신이냐? 진골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두품이 아주 족같은 신분제예요. 왜 그러시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올라갈 수 있는 급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얼마나 똑똑한 새끼냐면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그거지. 미국으로 내가 자 봐봐. 미국에서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갔다 왔어. 내가 미국에서 하버드대 출신이야. 근데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나는 구급 공무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최치원이 중국에 가서 빈공과라는 중국 당나라의 시험에 합격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요. 이해되세요? 관리라는 게 이게 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직을 했고 벼슬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중국이 스케일이 크니 한국이 스케일이 크니 중국에서 정치했던 게 더 대단한 경험이란 말이야. 그랬던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오니까 신라 사람들은 최치원한테 높은 벼슬을 주지 않아요. 최치원이 엄청난 문장가에다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자기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자기 시로 드러나는 사람이야. 뭐다? 자기 재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세요? 그 스펙트럼을 알아두셔야 최치원의 한시들을 이해하시는데 쉬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가야당 독서당 보시면요, 세속과 거리를 보시면 세속과 거리를 두고 싶대요. 왜 그렇겠어요? 내 맘대로 정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자연물인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승전결. 한시는 항상 여러분 네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라는 4단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조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시를 바로 가서 보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로 오세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미친 듯 내뿜어서 울리는 애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계곡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산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니인데 미친 듯 나왔으니까 직유법이죠. 그러니까 사람 말소리야 지쳐 가까이에서도 듣기 어렵네. 그 소린 뭡니까? 계곡물 덕분에 사람들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 인데, 사람들 말소리 중요한 겁니다. 왜요? 부정적 소재예요. 그러면 뭐다? 물소리가 사람들의 말소리를 차단해요. 그럼 계곡물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정리해드릴까요? 여기서 대조가 나오는 거죠. 왜요? 사람들 말소리와 뭐가 대조예요? 계곡물이 대조죠. 그럼 사람들 말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사람들 말소리라는 건 그 정치 현실을 뜻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세요. 마저 읽겠습니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라고 얘기했고,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시비하는 소리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사람 말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부정적 소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 사람들이 정치에서 다투는 어지러운 현실을 뜻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외부에서 내부 세계모 4단 구성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계곡물이 있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보세요. 본문 지금 두 번째 줄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줄에 계곡물이 울리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리기가 어렵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팩트예요. 내가 관찰한 사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 감정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선경 후정이라고도 하고 외면 내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마저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기승,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뭘 얘기한다? 외적 상황을, 그 다음에 전결, 세네 번째는 내면 세계를 얘기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시비하는 소리가 싫어서 흐르는 물은 뭐라고요? 단절시키는 존재인데 긍정적 소재죠. 왜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걸 멈춰주니까. 그래서 흐르는 물은 뭐다? 화자의 의지기도 해. 내가 세상과 멀리 하겠다 라는 화자의 의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뭡니까? 화자가 주체적인 의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소리를 스스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 지금 와서 보세요. 흐르는 물소리는 막아주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긍정적 대상이고, 그리고 또 뭐다?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승에서는 외면을 얘기하고 전결에서는 내면을 얘기한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흐르는 물과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는 대조를 쓴다 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I love you입니다. 진짜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셔서 다른 외부 작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습활동 지문 분석 보시면요, 제가 그 최치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핑크 색깔 형광펜 치면서 한번 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고국이었던 신라로 오죠. 근데 신라로 오는데 얘가 외직,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공무원밖에 못해요. 지방공무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항상 벼슬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벼슬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놉니다. 그랬을 때 얘가 놀았던 이유는 뭡니까? 얘가 놀았던 이유는 정치 현실에서 나를 받아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는 뭡니까?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광수의 조선문학 개념 보실 건데요. 갑자기 근데 저는 구운몽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있기는 해요. 최치원이 한시를 썼잖아요. 그리고 최치원이 제가 뭐라 했어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중국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치원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얘기를 오지게 해요. 약간 뭐냐면 중국이 야 김치 우리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일본이랑 중국은 뭘 자꾸 뺏어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진짜 일본 가서 저 대마도 우리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중국 사람이라는 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중국 사람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최치원이 중국 사람이면 그가 썼던 문학 작품도 모두 중국 문학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최치원 한국 사람이고 최치원이 쓴 거 한국 문학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나온 거예요. 여기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도대체 최치원의 문학이 한국 문학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운몽은 어느 문학인가? 그것은 물론 중국 문학이다. 그 취재가 중국이라고 하여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문이 중국 문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라고 나왔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광수 씨가 이제 한국문학 통사라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국문학 교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한국문학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볼게요. 다만 작자가 조선인일 따름이다. 허난설원의 시도 중국 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인 모든 문학 최치원, 정몽주 이하의 모두 중국 문학 제작자이다. 그와 반대로 조성문으로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며 해왕성, 부활 같은 것은 도리어 조선 문학이다. 조선문으로 쓰인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 선인들의 한우충동 시문은 전혀 중국 문학일까? 물론 도저히 조선 문학이 될 수 없다. 이따 조선문으로 번역함으로써 그러하기 전에 그것은 다만 조선의 국토에서 생산된 중국 문학일 뿐이다 하면서 지금 꼬아내신 거거든요. 그 소리 뭐냐면 중국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최치원이 한시 썼지. 근데 한시가 뭘로 쓴 시야? 한자로 쓴 시지. 그러니까 중국인이 오지게 뭐라고 짓거리냐면 한자로 쓴 시니까 이거 중국 문학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광수 씨가 비판한 거야. 조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운몽이라는 것도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 구운몽 니 거 해. 그래 구운몽 니 거 해. 그래 중국 거 해.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냐면 지금 뭐래요? 삼국지, 수호지, 해왕성, 부활 같은 건 중국이 사랑하는 명문의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한글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씨가 얘기하냐? 조카, 그래 최치원 문학 니들이 다 갖고 가. 그럼 니네가 좋아하는 중국 소설은 한글로도 쓰였으니까 이거 한국 문학이겠네? 니네는 무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야? 무슨 한자로 썼다고 다 중국 거냐? 조카는 소리.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광수 씨는 단순히 한자로 쓴 문학이 중국 문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가서 보실 건데 뭘 보실 거냐면 여기 지금 제가야산 독서당이 한국문학인 이유는 뭐라고요? 일단 글을 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네, 누구예요? 최치원이라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 뭐야?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자는 우리나라도 썼다라는 거야. 야, 니들만 썼냐?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뭐다? 제가야산 독서당이 한식이긴 하지만 얘는 어떻다? 우리나라 문학이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거 지금 어디까지가 본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장자못 이야기를 볼게요. 자, 장자못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설화예요, 여러분. 설화 이해되시죠? 설화라는 게 뭐냐?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소는 장현읍에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쵸?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토 타령 있는 데거든 이라고 할 때 보세요. 옛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글로 쓰이지 않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많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옛날에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게 무슨 동화책을 읽고 해주시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 어머님이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래동화를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소린 뭐예요? 여기서 지금 최치원은 한시를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거와 연관해서 장자못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얘는 뭐다? 우리나라 문학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설화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쓸 때는 이런 말이 있고요. 구어체 말하는 듯한 어투를 써서 현장성을 주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그러니까 뭐다? 우리나라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는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우리나라 문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좀 와서 보실래요? 그랬을 때 제가야산 독서당이 한국문학인 이유는 뭐다? 제가야산 독서당도 역시나 감정과 사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뭐다? 우리나라 문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중국인들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저 읽을까 합니다. 자, 가시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이면 옛날 얘기지 하면서 끝나요? 진짜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뭐야, 뭐 본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장자못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설화예요. 설화가 뭐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설화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이에요. 우리가 그거 배웠죠. 뭐 배웠죠? 그 최씨 나왔던 거 뭐냐? 이생규장전인가? 이생규장전에서 어떻게 돼요? 최씨녀가 졸라 죽었는데 막 귀신으로 살아나가지고 저 이생이랑 졸라 잘 살잖아요. 그 소리 뭐야? 전기적이란 말이 뭐야? 말이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그 장자못 같은 경우에도 장자못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자못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장자못과 비슷한 얘기가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소금과 고모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맨날 설화나 전설은 똑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오지게 하죠. 옛날에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어, 얘들아.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새끼가 아주 돈을 아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야. 근데 어느 날 스님이 온 거야.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들이 보통 그 시주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시주가 뭐냐면 스님이 밥을 달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와가지고 장자네 집이 부자니까 와서 밥 좀 주세요 한단 말이야. 근데 장자가 아주 성격이 족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님한테 쌀을 줘야 되는데 저기 저 화장실 가서 똥을 퍼다가 스님 저 쌀주머니에다 똥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어이가 없지. 그냥 쌀이 없다고 하든가 밥 달라고 했더니 너네 생각해봐. 급식 먹으러 갔는데 씨발 급식통에다가 누가 니네 똥 부어봐. 개빡치잖아. 스님이 개빡쳐요.
스님이 개빡치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 그래도 하나는 정상이 있는 거지. 며느리가 정상이야. 며느리가 정상이어서 아이고 스님 이러면서 이제 스님 얼굴이랑 이런 데 똥을 다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머니를 새 걸로 바꿔서 쌀에 가득 부어다가 스님한테 드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마음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집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너무 착하더래.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약간 도술 부리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밤 니네 집을 부셔버릴 건데 너는 살려줄 것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 집을 나가라. 다만 어떻게 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스님 말을 또 잘 들어요. 다 잘 들어서 이제 뒷방으로 해서 이제 집 밖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뒤에서 막 구릉 쾅쾅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 같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안 돌아볼 것 같은데 굳이 또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연못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야. 집안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있고 그걸 본 며느리도 그 스님의 도술에 먹혀 들어가가지고 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집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죠. 그래서 장자못이라는 게 못이 연못인데 장자의 연못, 장자네 집이 있던 연못이란 뜻에서 장자못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주제가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이 뭐냐면 나쁜 짓 하면 무조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다는데 여기는 아쉽겠지만 며느리가 잘 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 뭡니까? 예. 두 번째. 지역 방언으로 이어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도 지방은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참 웃긴 게 전라도 지방은 전라도 사투리로 이어지고 강원도 지방은 강원도 사투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시간의 흐름적일 거고요. 원인과 결과.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이 어디가 나오냐? 구체적인 지명이 장자못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들마다 이제 장자못 설화가 있고요. 증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장자못을 여러분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설화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그 설화에 관련된 뭐가 있어요? 네, 그 전설과 관련된 증거물인 장자못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어부사시사도 봐야 되나요? 어부사시사가 본문에 있는데 우리 안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일단은 지금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보세요. 본문에 지금 제가 여기 뒤에 거 안 봐도 되는 거죠. 연계작품 추야우중만 보고 송순 거 봐야 되나요? 일단은 어부사시사는 저희가 봤던 작품이라 보지는 않을 거고요. 어부사시사는 보지 않을 거고 지금 추야우중이랑 송순만 볼게요. 자, 추야우중도 마찬가지로 최치원이 상을 쓴 거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내가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가 정치 못할 거면 그냥 자연에서 살겠다라는 한탄과 의지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존나게 열심히 똑똑한 거 펴내고 있는데 이 뜻이죠. 세상에는 날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귀에 창밖엔 깊은 밤비니까 요 밤비가 뭐예요? 시간적 배경이죠. 등불 앞엔 내 마음 멀리 먼 곳을 내닫네. 뭡니까? 날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시 모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야상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죠. 니들이 나 안 알아주니까 나 자연에서 놀래. 물로 가리고 놀래. 라는 게 있는데 추야오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밤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이나 슬픔 정도 나오고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송순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시 같은 경우는 기본 그냥 고민이 없어요. 고민 없고 슬픔 없고 그냥 자연에서 졸라 행복하게 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0년을 시간을 쏟아부어서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들 한 칸, 바람한테 한 칸 맡겨두고 라고 했으니까 바람한테 집을 맡겨둔다? 이거 뭐예요? 의인법.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자연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도피처가 돼요? 안 돼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정치 현실을 즐길 수 없어서 정치가 부정이니까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얘기라면 여기는 그냥 졸라 자연이 그냥 좋은 거예요. I love you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풀까 하는데요. 문제를 좀 풀까 합니다. 예, 한 문제 정도 다운받아 놓고 풀어보시죠. 자, 보시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예, 좀 걸려요. 아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보겠습니다. 몇 개 풀 건데요. A에서 12 하는 소리 부정이겠죠? 흐르는 물 긍정이고요. 얘는 뭐예요? 정치, 현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뭐예요? 아, 지금 가려주는 가림막.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기승전결 맞죠? 청자를 명시적으로 청자가 뭐예요 여러분? 뭐뭐야 라는 청자 설정인데 이 시 같은 경우에 청자 설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답 몇 번? 2번. 외적 상황이 첫 번째 두 줄. 그 다음에 외적 상황이 첫 번째 두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내면 세 개. 자연물은 뭐예요? 흐르는 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는 뭡니까? 아, 내가 정치 안 하겠다. 속세를 피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대비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 뭐가 있죠? 흐르는 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야? 시비하는 소리나 사람 말소리는 부정.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번 관련된 문제 볼게요. 첩첩한 돌이라고 할 때 보세요. 첩첩한 돌은 신라 말기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돌은 뭐예요? 자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은 부정일 수 없어요. 신라 말기의 정치적 상황은 오히려 사람 말소리나 항상 시비하는 소리 정도가 되겠죠. 겹겹봉우리라고 할 때 겹겹봉우리도 산이죠. 그럼 중국과 신라의 거리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서 결과가 태수가 된 거예요.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웠으면 자연으로 응거하셔야죠.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에 뭡니까?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한 것은 사람 말소리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사람 말소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산림, 산과 강에서 놀면서 책에 묻혀 사는 것을 흐르는 물로 하여금 이거 뭐예요?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에서 은거했다. 자연에서 놀았다. 답 몇 번? 5번 나와주시면 되고요. 왕방현 씨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5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둘까 하는데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 맞죠? 그게 뭐예요? 시비하는 소리 세모, 사람 말소리 세모, 그리고 뭡니까? 흐르는 물 동그라미. 그래서 화자가 비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혼탁한 정치 현실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에는 변하지 않는 속성, 예찬, 칭찬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지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4번 보세요. 답 몇 번이에요? 미음까지 가셔야겠네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 부분은 뭡니까? 화자의 의지가 나오죠. 아, 내가 정치 현실이 별로니 뭐 하겠다? 자연에서 놀겠다. 그래서 답이 기억, 미음 하셔서 답 5번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줄,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건 세 번째, 네 번째 줄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6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아 일행은 가야산의 계곡물을 얘기한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첩첩한 돌과 겹겹봉우리는 속세와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다. 맞는 얘기고요. 자 봐봐.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가 분간키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렇죠. 물은 그럼 신분적 한계예요? 아니죠.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건 내가 버려버리겠다. 정치를 버려버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시비하는 소리 정치가 무섭기 때문에 화자는 속세를 떠나려 한 거 맞고요. 강은 뭐다? 이 사람 그러니까 산은 뭐다? 이 사람이 잘 노는 장소다. 그러니까 다 5번까지도 맞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시면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